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적 분할을 앞둔 SK텔레콤에 대해 제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증권사 리포트를 기반으로 함께 공부하는 재미없는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인적 분할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가 열리네요. 매번 시장에서 논란이 되어온 물적 분할도 아니고 성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인적 분할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분할은 쉽게 통과될 겁니다. 인적 분할 후 SK텔레콤은 SK스퀘어라는 신설회사와 기존 통신회사인 존속회사로 분할되는데요. 일정은 10월 29일 이후 분할을 위해 한 달 동안의 거래 정지를 거쳐 11월 29일 두 개의 기업으로 재상장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의 경우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구조로 분할하는 거죠. SK스퀘어는 11번가와 ADT캡스, 원스토어 등 향후 상장을 앞둔 성장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SK그룹의 핵심인 SK하이닉스를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은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SK지주는 SK하이닉스를 직접 지배하기 위해 SK가 SK스퀘어를 흡수 합병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SK텔레콤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건데요. 인적 분할 이후 기존 주주들에게 과연 이득이 되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와 같은 지배 구조에서는 SK텔레콤의 경영진은 11번가와 우티 등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 파악되는데요. 아무래도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간 의사 결정 과정에서 서로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이해 상충 요소가 다분했을 거고요. 이로 인해 11번가의 경우 비효율적인 형태의 전략으로 사업 확장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통신업 투자자는 이익의 예측 가능성, 안정성, 이에 기반한 배당 투자 매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분할 전 지금의 SK텔레콤은 자회사의 영업적자를 감내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1번가의 낮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이러한 환경에서 파생된 결과였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커머스 부분의 매출과 이익 추이를 봐도 매우 더딘 성장을 이어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분할을 통해 양사 간 재무제표가 분리되면서 양사의 사업 모델에 최적화된 형태로 의사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11번가 ADT캡스, 원스토어 등 자회사들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좋죠? 그리고 존속법인 SK텔레콤의 성장 모델은 전통적인 통신의 영역과 구독 서비스에 있는데요. 우주패스라는 브랜드로 런칭된 구독 서비스의 경우 존속법인은 판매를 책임지고 신설법인은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게 됩니다. 존속법인 SK텔레콤은 구독 가입자 확보를 통해 적당한 수준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 통신사가 지닌 성장이라는 약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독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판매자인 SK텔레콤은 영업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 영역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서비스 제공 주체인 SK스퀘어의 자회사는 SK텔레콤의 판매력을 활용하여 경쟁 플랫폼, 콘텐츠 제공자와 경쟁할 수 있는 판에 뛰어들게 되기 때문에 나쁠 게 없습니다. 나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SK스퀘어의 연결 영업 손실 확대는 피할 수 없겠으나 이보다는 플랫폼, 콘텐츠 제공자에게 더욱 중요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쿠팡이나 아마존이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 경쟁력과 지배력을 키우며 성장했다는 것과 같은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익성보다는 먼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당연히 공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우주패스라는 구독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구독 서비스의 판매는 존속법인 SK텔레콤이 하고 서비스 제공을 신설법인 SK스퀘어의 자회사들이 한다고 했죠. 월 4,900원, 9,900원으로 구성된 우주 패스에는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무료 배송, 포인트, 구글 원 멤버십 뺏기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웨이브, 플로 등의 추가 서비스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존 측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스토어, 무제한 무료 배송 서비스가 우주 패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송 대행 서비스는 작은 박스 한 개 기준으로 매번 15,000원 내외의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글로벌 무료 배송 서비스는 확실히 가격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김떡상TV의 메인 화면으로 오셔서 가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가입 버튼이 보이지 않으니 PC에서 접속하여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면 등급별 혜택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입을 정말 원하신다면 여기서 가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멤버십을 통해 저의 투자 의견을 기록하며 솔직하게 전하고 있고요. 기업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저의 생각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에 기뻐할 것도 없고 당장의 손실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저 아래 보이지도 않을 거고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 가격입니다. 거대한 떡상을 위한 스마트한 존버를 합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11번가의 시장 지배력이 초기에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는 없겠으나 향후 데이터 해석에 기반한 제품 구성의 개선이 동반되면서 해외 직구 시장에서 11번가의 지배력 향상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북미 직구 시장 규모는 약 1.8조 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북미 직구 시장의 100%를 11번가가 독점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11번가의 거래액은 작년 기준 9.68조 원에서 11.48조 원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 1년에서 1년 6개월 기간의 글로벌 스토어 운영 후 자체 평가에 의해 일정 결과를 충족하게 되면 아마존은 11번가 지분 30%에 대한 직접 투자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11번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멘텀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마존의 직접 투자를 통해 확보된 현금은 북미와 한국을 지역적으로 직접 연결하는 물류센터에 투자될 전망이고요. 이 경우 현재의 약 4일에서 6일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해외 배송 기간은 이길 배송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그 기간을 현격하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혁신이네요. 일단은 아마존과의 사업이 성공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니 투자자의 경우 성장을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나치게 많은 구독 서비스의 범람, 온라인 쇼핑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 직면했던 11번가는 아마존과의 협업을 통해 나름의 영역을 확보했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2025년까지 구독 가입자를 1,000만 명을 목표로 했고요. 구독 서비스를 통한 거래액도 8조 원 이상으로 목표하고 있네요. 존속법인인 SK텔레콤도 기존 통신 사업에 구독 서비스 판매 사업 매출을 2025년까지 1조 7천억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대박이죠. 하지만 증명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은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기존에 지급하던 배당 규모를 유지할 계획인데요. 이를 기대배당 수익률 4%에서 5%로 환산하면 존속회사인 SK텔레콤의 경우는 약 14.3조 원에서 17.9조 원의 시가총액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SK스퀘어의 예상 시가총액은 일반 지주회사의 평가 방식대로라면 6조 원에서 8조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SK스퀘어의 경우는 일반 지주회사와 달리 SK그룹의 핵심 자회사가 포진되어 있고 비상장 성장 자회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이러한 이유에서
분할 후 존속과 신설법인의 합산 시가총액 범위를 21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근 조정의 이유는 핵심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주가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현재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분할 후 예상 합산 시총 범위 하단인 22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 SK텔레콤의 주가는 더 빠지더라도 부담은 없는 가격이다라고 판단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은 경영 효율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지배구조 개편으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이후에도 구독 서비스를 통해 존속 기업인 SK텔레콤은 배당 매력과 함께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거고요. SK스퀘어의 자회사들 또한 SK텔레콤의 판매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의 협업은 SK텔레콤 구독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해 갈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구독 서비스의 성장은 존속 기업과 신설 기업 SK스퀘어의 자회사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매력적이네요. 하지만 분할 후 경쟁력을 증명해 가야 하며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성장을 확인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SK텔레콤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SK텔레콤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